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입김이 좀 나오죠. 날씨가 거의 0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는 중천을 향해서 뜨고 있는 그런 아침이고요. 자, 미국 시장은 그냥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특징이 없어서 오늘 장 한마디로 이렇게 정했어요.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인 하루였다. 그만큼 좀 조용히 좀 지나가는 하루였는데요. S&P는 0.43% 올랐고 나스닥은 0.01% 올랐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는 0.02%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달러화는 소폭 강세, 유로화는 약세였습니다만 동아시아 통화인 원화는 또다시 소폭 강세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별한 시장의 그 특징은 없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추가로 더 이어진다면 지금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금리 인상을 과연 연준이 시행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분명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블러드가 한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5.25%다 라고 보여지고요. 5.25%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이 될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의 한 축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 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를 견제하는 것은 발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며 제로 코로나 실현에 따른 충분한 이점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졌죠. 유가는 전일 81.92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80.11까지 WTI 떨어졌고요. 브렌트도 거의 그 89.8에서 87.8로 이 달러가 추가로 더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고, 구리 가격도 9,120에서 8,120에서 8,050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2.45에서 2.41로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큰 변화는 없고 소폭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유럽 천연가스는 소폭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국채 금리의 가격 그 연물별 가격 금리 역전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미국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0.7%포인트를 넘었어요. 70bp를 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70.18%의 금리 역전, 즉 2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0.7%가 더 높은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도 42bp 0.4%나 되고 있고요. 아직 그러나 2년물과 3년물의 금리 역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27bp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니다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의 급선무이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충분히 타이트한지를 결정할 때 모든 가능한 인상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페드워치에서의 그 금리 인상 0.75% 인상 전망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약 한 1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다 24%까지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높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의 금리 인상이 있고 유로존도 두 자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침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왔습니다. 10월달 연율 기준으로 443만 채. 근데 이전에는 연율 얼마였냐면 470만 채였습니다. 많이 줄었죠. 전월 대비 5.9% 줄었습니다. 근데 그 전달에도 1.9%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금리가 6.9%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택의 거래도 줄고 주택의 가격도 이제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렌트비가 떨어질 것이고, 렌트비가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선행지수 전월치가 나왔는데요. 10월달 마이너스 0.8%인 114.9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0.5였는데요. 선행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로 가고 있는데, 이거 10월치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지금 금리 역전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떨어진다. 모든 이런 경기 관련 지표들은 분명히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전년비 마이너스 6.1%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오랜만에 이제 나온 지표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622개에서 623개로 굴착 장비수가 늘었고, 총 원유 시추수는 779개에서 782개로 소폭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유 시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생각도 가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 비축률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잖아요. 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원유 시추가 많아져서 옛날에는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공급 과잉이 돼 가지고 코로나 때 도산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그다음 유가는 뭐 0불 이하까지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이런 전략 비축률가 이렇게 해서 계속 빠져나가면, 만약에 굴착 장비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것들이 공급 과잉이 될까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축률 계속 빼고도, 그러면 우리가 비축률을 사줄 테니까 계속 개발해, 이런 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최근에 계속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굴착 장비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점에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화는 전일 1344원에서 1339원으로 약 4원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위안화도 7.148에서 7.125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가 됐다는 것도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못 춥지만 낮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태양빛이 지금 뜨고 있는데요,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오늘도 낮에는 야외 활동하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빌겠고요. 저희는 이번 주말에 또다시 아주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많은 역량들이 주말 영상 편성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래티지스트 나오셔가지고 대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담아 들을 대담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언제든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고, 대신에 내년은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